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정리해보죠. 네, 오늘 7월 마지막 주 리뷰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7월 26일 기준으로 금리 동결과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특히 다우지수는 보잉의 주가 급등력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번 사상 최고치 갱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업 실적 호조입니다. 보잉은 분기 순이익이 17억 6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는데 EPS가 2.55달러로 시장 조사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잉 주가는 9.8%나 상승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실적에 힘입어 1.1%나 상승했고요. 가장 관심이 많았던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장 마감으로 있었죠. 실적 기대감에 0.2% 상승했는데 실제 페이스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술주들 기대감 영향인지 저와 김민하 FA가 포트에 편입했던 애플과 넷플릭스의 주가가 각각 0.47%, 1.1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나스닥은 장중 1%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업종에서 일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업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젯밤 오늘 새벽 나스닥의 하락은 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FOMC 회의가 있었죠. 이날 회의 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자산 축소에 들어가겠다고 확인하면서 은행주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자산 축소액이 좀 더 해보면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하고 금리도 이번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올릴 것을 암시했습니다. 아마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이미 지난달에 연준의 자산 매각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60억 달러 수준으로 최초 12개월 동안 매 3개월마다 60억 달러씩 늘리기로 했었으니 연간 4회 늘리면 월 300억 달러가 되는데 2019년 말까지 이 규모를 한도로 해서 연준 자산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모기지 채권은 40억 달러로 시작해서 최대 200억 달러까지 축소한다 밝혔죠. 즉 2019년 말까지 월 500억 달러까지 자산 축소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언제 시행하느냐인데 대략적으로 9월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자산 축소가 어느 정도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증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엔고가 진행되면서 하락 개장했다. 실적 호조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0.15% 상승한 2079.6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 역시 좀 엔화 강세가 문제인데 미국 금리 동결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며 증시를 좀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게 했고 닌텐도가 1분기 실적이 162억 엔으로 흑자 전환하며 7.6% 급등했습니다. 일본 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을 주목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상해종합증시는 전일 대비 0.06% 상승한 3249.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지수는 최근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그 부담감에 좀 장중 하락하긴 했지만 막판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상해와 저장성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장 자유무역지구 테마주가 5%나 넘게 올랐는데요. 빅데이터, 금융 IC 관련 종목도 3% 이상 올랐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은 지난 4월 하락 이후 5월부터 차근차근 반등을 하며 쭉 상승했는데요. 이평선도 상승 추세이고 전반적인 중국 경기 지표의 호조와 더불어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규제 강화 우려로 폭락을 한 뒤에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융규제 강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증시의 악재라기보다는 어차피 겪고 지나가야 할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이 되는 듯합니다. 그 다음은 심천 A지수입니다.
심천 A 지수는 전일 대비 1.24%나 상승한 1951.28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바로 창업한 차이나 넥스트의 급등세입니다. 창업한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날 3.62%나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대신해 주식을 거래하는 중국증권금융공사, 즉 증금공사가 창업한 종목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증금공사는 최근 골륜 만유과기, 소교과 등을 매수해 주요 주주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는 창업한 종목 중에 중소형 성장주들에 속하는 종목들인데, 올해 들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형주에 증금공사가 지원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업한 지수, 리스크는 아직 있긴 하지만 이번 상승으로 인해 심천지수를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증시의 하락 속에 저희가 계속 리뷰해드리면서 하락이 끝나는 5월부터 중국 투자의 적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상해 및 심천 증시가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해 종합 증시의 상승으로 전 고점인 3290선을 돌파한다면 중국 증시는 올해 후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 5월의 투자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올해 하반기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걸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천 증시 역시 2000대만 다시 올라선다면 2100선까지 노려볼 만하게 선강풍 투자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개별 종목들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반전기입니다. 로반전기는 올해 상반기 실적 공시했는데요. 매출액은 26.63% 증가, 순이익은 41.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로반전기는 19년까지는 연 평균 25% 이상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반전기는 향후 순이익 성장률 3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주방 가전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과 새로운 시장의 진출 등으로 인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지방도시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방 가전제품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로반전기의 영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에서도 로반전기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CICC, 중국국제금융공사는 로반전기에 대해 추천 의견과 목표가 54.46위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올해 초 좋은 상승 후에 현재 5월부터 밑으로 39위안, 위로 45위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인데요. 현재 5일선과 21선이 나란히 붙어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그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40.6위안으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기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거나 이미 있으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가가 5일선, 21선 위로 얼마나 잘 안착하는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은 하이크비전입니다. 하이크비전도 실적 공시했죠.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순이익은 26% 증가했는데요. 역시나 좋은 실적입니다. 이에 중국 초상증권은 하이크비전에 대해 적극 추천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이는 고수익성 제품 강화, AI 부분 비중 상승, 규모의 효과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해통증권은 자동차 산업의 고성장과 자동차 전자산업이 기대된다며 목표가 38.9위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종합 드라이빙 세이프티 시스템, 종합 데이터 단말기,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을 보유한 하이크비전의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주가 잘 상승하고 있죠. 현재가 29.98위안으로 정말 많이 상승했는데요. 현재 조정을 좀 받으면서 5일선이 21선 밑에서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다시 골든크로스만 일어나면 주가는 계속 장기 상승 추세에 따라갈 듯합니다. 그렇기에 하이크비전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쭉 상승하며 지난 6월 기술주 하락으로 인한 조정, 그것도 잘 무사히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에 있는데, 차트 보시더라도 완벽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리바바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정말 끝까지 한번 홀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해외 동향 함께 점검해 봤고요. 이번 주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전략 만드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